원자 스펙트럼.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의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원자 스펙트럼은 원자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것으로, 연속 스펙트럼 위에 어두운 선이 나타나는 것은 흡수 스펙트럼, 어두운 배경에 밝은 선이 보이는 것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의 빛이 전자에 흡수되어 해당 파장이 사라질 때 생성되고, 방출 스펙트럼은 들뜬 전자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을 방출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가 원자 내부에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 사이로 오가며 일어나는 것으로,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고 오직 정해진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궤도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됩니다. 1802년 영국의 윌리엄 월러스턴이 빛을 분광기로 분석하다가 태양 스펙트럼 속에 어두운 흡수선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했습니다. 1850년에서 1860년대 로버트 분젠과 구스타프 키르이호프는 가열한 원소가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원자 스펙트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구스타프 키리호프는 원소별 고유 스펙트럼을 확립했는데, 원자 스펙트럼은 사람의 지문처럼 각 원소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해당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별빛에서 나타나는 특정 스펙트럼 선을 통해 해당 전체에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의 화학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1890년대 분광기의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나트륨 D선이 실제로 D1과 D2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음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현상이 미세구조입니다. 1896년 피터 제만은 전자가 외부 자기장에 놓이면 스펙트럼 선이 3개의 좌우 대칭선으로 갈라지거나 혹은 복잡하게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개의 대칭선으로 갈라지는 현상은 정상 제만 효과로 핸드릭 로렌츠의 전자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다중분리인 이상 제만 효과는 1925년 전자 스핀 개념이 제안되기 전까지는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세구조는 외부 자기장 없이 같은 주 양자수 안의 준위가 여러 개로 가깝게 분리되는 현상으로, 에너지 차이가 매우 작아 고해상도 분광기로 관찰해야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만 효과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 준위가 추가로 분리되며 그 간격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정밀한 장비가 없어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만 효과는 정상 제만 효과와 이상 제만 효과로 나누는데, 전자는 항상 스핀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자기장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이상 제만 효과입니다. 그러나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 스핀이 상쇄되어 전체 스핀 합이 0이 될 때, 혹은 특정 전위에서 스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상 제만 효과가 스펙트럼에 나타납니다. 고전 물리학만으로는 원자 스펙트럼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자 1913년 닐스 보어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정해진 궤도로 움직인다는 보호 원자 모형을 제안했으나 미세구조와 제만 효과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16년 아르놀드 조모펠트는 보호 모형을 확장하여 타원 궤도의 도입, 상대론적 보정, 부양자수와 다중준위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그에 이르는 미세구조와 정상 제만 효과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미세구조의 원인은 상대론적 보정과 스핀 궤도 결합이므로 스핀 개념이 없는 당시의 모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J.J. 톰슨이 노벨상 제조기라 불릴 만큼 많은 제자를 길러낸 것처럼, 독일에서는 아르놀드 조모펠트가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베테 등 다수의 제자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노벨상 후보에 84번이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원형 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핵 주위를 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조모펠트는 타원 궤도를 도입하여 행성이 태양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멀어질수록 느려지는 것처럼 전자도 핵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멀어질수록 느려진다고 보았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증가하는데 전자가 핵 근처를 지날 때 질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궤도 에너지가 미세하게 변하여 미세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조모펠트는 전자의 다양한 궤도 상태와 에너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양자수 체계를 확장했습니다. 주양자수,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껍질을 결정하며 값이 커질수록 전자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에너지가 높다. 부양자수, 전자의 궤도 모양과 각 운동량을 결정한다. 자기양자수, 전자 궤도의 방향을 결정한다. 1925년 조지 우렌베과 사무엘 가우드 스미트 두 대학생은 이상 제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전자가 궤도 운동에 자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유한 각 운동량을 가진다고 가정하며 이에 따른 자기 모멘트가 존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전자가 가진 이 고유한 각 운동량을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의 스핀 자기양자수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두 가지 방향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1928년 폴 디렉은 전자의 파동함수와 스핀을 함께 고려한 상대론적 양자역학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비상대론적, 즉 느린 전자의 운동을 설명한다면 디렉 방정식은 광속에 가까운 전자도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처음 통합했으며 전자 스핀의 자연스러운 발생, 미세 구조의 설명, 그리고 반물질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슈레딩거 방정식보다 훨씬 정밀하게 표현하지만 전자의 이상 자기 모멘트 등 더 미세한 효과는 설명하지 못해 양자 전기 역학 같이 더 발전된 이론이 필요합니다.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 간의 쿨롱 반발,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 그리고 전자 간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정확히 반영한 해석적 해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자 스펙트럼은 이러한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 분광학, 의료, 산업 및 공학, 기초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